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인데 이미 1,400원 선을 열어놔야 할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죠. 이와 동시에 가장 이 변수가 급격할 것으로 보이는 아마 환율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 중에 변수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름값, 유가입니다. 오늘 새벽 유가가 고스란히 2% 이상씩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미 서부 텍사스유는 71달러까지 치솟고 있고 두바이유 74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는 76달러까지 터치하고 있는데 지난주 잠시 보합 상태를 보이더니만 새벽에 급격하게 이 궤적을 바꿔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미 중동 분쟁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서 이렇게 유가가 2%가량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다음 주에 서로 간에 불꽃 같은 위기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가 있어서 유가는 거의 80달러 선을 훌쩍 넘어가는 허들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우려들은 현실이 되는 궤적으로 가고 있죠.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로 다시 유가 시장은 주말을 턴하면서 다음 주에는 거의 100달러 선을 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70달러 수준인데 유가는 보통 한번 수위를 높이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어서 지정학적인 위험 수위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급격하게 발열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환율이 미국 국채금리 이유로 인해서 미친 듯이 1,400원 선을 위협하면서 국내 물가지표를 바로바로 발로 차버리는 2단 엽차기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선 정말 혼이 빠질 정도로 환율 시장은 원화의 3쿠션 충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는 오늘도 초스피드로 달리고 있다. 장단기도 앞 모든 국채가 4%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10년물 이미 4.3%를 향해서 그 궤적을 고정하고 있을 정도인데 당연히 환율은 1,400원 너끈하게 덜미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가 다시 들썩거리는 충분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가까지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거의 물가 지표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11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0%대에 진입한 한국경제 저성장을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대외 여건의 변화 중에서 환율과 유가가 집요하리만큼 방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도 보이고 0.25% 내려도 지난달 이후로 증시는 계속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매도 현상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시장 자체가 기준금리 인하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죠. 심지어 경제 성장률까지도 수출이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마이너스 0.4% 그래프를 봐도 확실히 저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최고점을 찍었던 1분기 4.2% 성장률은 이제 도저히 따라잡을 만한 여력이 없어 보일 정도로 급격하게 내려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살짝 올라섰던 1.2%도 결국에 이렇게 가라앉기 위한 잠시 잠깐의 부상으로도 보이고 결국엔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이 딱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수출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가 부분까지 출렁거리게 되면 연말은 거의 엄청난 수출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수출의 회복세는 수입 물가 지수의 급등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깎여 나가는 부분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코스피 시장도 상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서 종목별 가치 실현의 반등을 노리려 했는데 지금 금융시장은 거의 보합 내지는 하락 수순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
국대 기업들의 뭐 실적 악화가 전해지면서 외국인 매도세, 셀코리아 매일매일 뭐 내답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심각한 양상이라는 얘기죠. 당장 뭐 지난 주말 마감이 됐던 코스피는 가장 뚜렷했던 분위기, 바로 삼성전자가 5만 5천 선까지 털썩 내려앉는 충격 여파 컸고요. 삼성전자는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상징이죠. 얼마나 상승 궤적을 올라타느냐가 전체 경기를 좌우할 수 있는 풍향계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뒤로 밀릴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정도로 심각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500선으로 마감을 졌고, SK는 뭐 20만 원대로 회복이 됐다는 점이 좀 특이한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지금 금융시장도 요동을 치는 게 결국은 이 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과 기업의 실적 부진, 게다가 전 세계 경제의 불황이 유가 급등과 맞물리게 되면 이건 거의 뭐 쓰나미급으로 한국을 강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게다가 기준금리를 아무리 눌러서 주저앉혀서 뭐 그런 궤적으로 간다 해도 시중금리는 뭐 은행을 중심으로 다시 견고하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미국 국채금리의 역학작용이 계속되는 금리 압박 가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전의 부동산 하락세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손에 잡히지 않았던 막연한 공포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지표를 확실하게 바꾸어 놓고 있는 구체적인 리스크들이 시시각각으로 건드리면서 지표 자체를 꺾어 놓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살살 불어오는 초겨울의 바람이 아니라 엄동설한 가장 추운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는 칼바람이 될 수 있는 건 벌써부터 대기업들이 비상하게 움직이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깔려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고점, 최고점을 찍은 아파트들 소식은 거의 뭐 최근 들어서 깜깜무소식이 됐고요. 오히려 주택가격 전망은 9개월 만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이 부동산 소식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뭐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서울 집값이 이제는 상승폭 축소와 함께 하락으로 가는 스탠스로 분위기가 일거에 바뀌는 건 그만큼 지금 자본시장에서 불어오는 분위기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뭐 거래량이 급감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전달 대비 반토막이 날 가능성 크고요. 8월 거래가 6,300건, 9월 거래는 아직도 3,000건에 진입을 하지 못한 2,800선에 머물고 있고요. 결국 급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미 뭐 초반에 말씀드린 물가 급등의 원인 두 가지 포인트가 엄청난 압력으로 다가오는 건데, 환율이 급등, 유가가 올라서면서 당연히 개인이 지출할 수 있는 소비 여력, 특히 부가가치가 파이가 큰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감당이 불감당이죠. 일단 가격 자체가 신축 분양 시장에서는 마에 25억까지 뚫어버리는 분양까지 나오고 있는데, 누가 어마무시한 대출 물고 아무리 뭐 상급지라 해도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특공 1순위 도합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지금의 위기 상황이 무감각하다라는 명확한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IMF 터졌을 때 그 위기감을 느낀 사람 소수점에 불과했고, 그걸 대비했던 사람들도 거의 드물었죠. 대부분 뻔히 눈뜨고 당한 건데, 이렇게 자산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벼락같이 찾아오는 게 관성입니다, 관성. 그러니 뭐 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상급지, 분상제 아파트로 몰리는 현상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상황에서 전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거란 위기, 빵! 하고 터졌을 때 그 상황은 이미 늦은 거죠. 그 대표적 선제 지표가 바로 경매 아닙니까? 경매. 이미 경매. 그러니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경매 형태인데, 결국 영끌로 집을 뭐 샀을 때야 그 집이 10억이든 20억이든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일단 그 집을 잡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가졌을 거고, 그러나 이후 날아오는 매달 원금이자 갚느라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니까 이미 경매가 뭐 11년 만에 최대 건수를 기록하게 됐죠. 결국 경매 시장에서 어떻게 이런 물건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정말 반듯한
알짜 물건들도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물건들이 10만 8천 건, 죄다 이미 강제 경매 형태로 넘어가는 물건들이라는 얘기죠. 상반기에 집약됐던 숫자인데 이거 하반기 더 늘었을 거예요.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거의 파상적으로 늘었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경매 시장은 위기를 위기라 느끼지 못한 집들이 결국 벼락같이 찾아온 자금 위기 때문에 집이 넘어가는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던 건데, 여전히 분양시장에서는 20억이 넘어가는 집들을 겁 없이 그냥 무지막지한 8억 가까이 되는 대출 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죠. 이런 현상은 이미 은행 연체율, 특히 요즘 시중은행 대출 규제가 심해지니까 우회적으로 틀고 들어간 이금융권 저축은행 계열에서 대출받은 집주인들 연체율이 이미 1%를 넘어섰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2020년 대비 1.04%나 증가 추세 있고, 집단 대출 역시도 이금융권에서 진행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게 거의 급증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영끌족들이 이금융권으로 진입해서 대출을 따내온 건데, 벌써 연체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시한폭탄을 발목에 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지금 이렇게 경제 상황이 비상시국인데 유독 부동산에 집중 포화를 쏘았던 자금들 대체로 모래성처럼 쌓여 있어서 이거 그냥 시작 지점에 있는 환율과 유가 급등이라는 파도만 몰려와도 상당 부분 부실로 돌변해서 허물어질 가능성 높고, 더 나아가서 금리 부분이 은행에서부터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금 금리는 낮추겠지. 그러나 대출 금리는 은행이 풀기 힘들 만큼 지금 국채 금리가 장난이 아니죠. 게다가 무역 전쟁이 미국과 중국 그 큰 몸집들이 부딪히게 되면 관세 장벽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엄청난 혼조세 한국 시장에 날벼락이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디스도 결국 한국 수출 뒷걸음질 치는 거 보면서 결국엔 동력을 잃었다, 아주 냉정한 평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가 상당히 한국에 후한 점수를 주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쎄하게 변하는 평가까지도 내리네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험지수가 커지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게 가장 강력한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한국으로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강력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빼버리면 한국에서의 수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박한 평가를 받는다는 건 지금 확실히 수출 동력이 많이 약화됐다는 거. 그러니 다음 달 기준금리나 상당히 한은으로서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환율과 유가로 인한 물가지표, 게다가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가 걸려 있어서 여러모로 걸리는 게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 연말에는 정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유가가 정말 심상치가 않죠. 물가를 자극할 환율과 더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지정학적인 충돌 때문에 여러모로 경제 현상에서 불가피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피할 수 없는 그런 타격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무디스의 동력을 잃었다라는 냉정한 평가가 한국으로선 뼈아픈 대목이고요.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은 그 자체로 거품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 한번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